아이고 쯔쯔, 너도 나처럼 혼자 남았구나. 이 추운 날 어미도 없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노. 눈보라치는 산속 다 죽어가던 잿빛 강아지 한 마리. 동네 사람들은 재수없는 똥개라며 내다버리라 했지만 칠성이는 녀석을 품에 안아 키웠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매서운 칼날이 숯 굽는 총각 칠성의 목을 겨누던 절체절명의 순간 산 전체를 뒤덮는 수천 개의 푸른 눈동자가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이 둘 사이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간과 짐승의 경계를 넘어선 기적 같은 감동 이야기. 늑대왕의 귀한 전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 하얀 눈으로 뒤덮인 험한 골짜기에 조그만 오두막 하나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부모도 형제도 없이 홀로 숯을 구워 파는 총각 칠성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지게 하나와 숯 굽는 가마가 전부인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재수없는 놈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철저히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날은 유난히 눈보라가 거센 날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며칠 동안 구운 숯을 지게에 지고 장터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찬바람에 언 손을 호호 불며 험한 산길을 오르고 있는데 눈 쌓인 덤불 속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여? 바람 소린가? 아니면 산짐승인가? 칠성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길 옆 낭떠러지 쪽 가시덤불 깊은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덤불을 헤치고 들어간 칠성이는 그곳에서 핏덩이 같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미를 잃고 추위에 떨고 있는 새끼 강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몰골이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털은 잿빛으로 지저분했고 비쩍 말라 갈비뼈가 앙상했으며 한쪽 귀는 찢어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그저 죽어가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아이고, 쯧쯧, 너도 나처럼 혼자 남았구나. 이 추운 날 어미도 없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노. 칠성이는 강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몸뚱이는 이미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망설였습니다. 자신 입 하나 풀칠하기도 힘든 처지에 짐승 거둘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을 어르신들은 산에서 주운 짐승은 함부로 들이는 게 아니다라고 늘 말씀하셨지요. 그때였습니다. 칠성이의 품에서 강아지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 눈동자는 신기하게도 칠흑 같은 검은색이 아니라 달빛을 닮은 오묘한 황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황금빛 눈동자가 칠성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살아야겠다는 도끼를 품은 것 같기도 한 그 눈빛. 칠성이는 그 눈을 보자마자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옴을 느꼈습니다.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 없이 버려진 그 모습이 꼭 자신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젠장, 너나 나나 이 산속에 버려진 신세인 건 매한가진데 죽더라도 따뜻한 아랫목에서 죽는 게 낫지 않겠냐. 가자.
칠성이는 쓰고 있던 낡은 목도리를 풀어 강아지를 둘둘 감싸고는 자신의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강아지의 차가운 몸이 칠성이의 심장 가까이에 닿자 녀석은 본능적으로 칠성이의 옷자락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칠성이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방안이 훈훈해지자 품에서 꺼낸 강아지는 여전히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아껴두었던 옥수수죽을 묽게 쑤어 강아지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자, 먹어라. 먹어야 산다. 어미젖은 아니지만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려라. 처음에는 냄새만 맡던 녀석이 죽 한 방울이 입에 들어가자 미친 듯이 하차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그만 몸 어디에 그런 힘이 남아 있었는지 그릇을 싹 비우고도 칠성이의 손가락까지 빨아댔지요. 배가 좀 찼는지 녀석은 칠성이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와 다리를 틀고 잠이 들었습니다. 칠성이는 곤히 잠든 강아지의 잿빛 등을 투박한 손으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거칠고 외로웠던 칠성이의 손끝에 작고 따뜻한 생명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칠성이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털이 검댕 묻은 것처럼 거무튀튀하니까. 그래, 검둥이라고 부르마. 검둥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우리 죽지 말고 이 악물고 같이 살아보자. 그렇게 외로운 숲 굽는 총각 칠성이와 눈보라 속에 버려졌던 잿빛 강아지 검둥이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검둥이가 자라면서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개가 짖지 않고 밤마다 산을 향해 온다는 흉흉한 소문이었습니다. 칠성이가 눈 쌓인 골짜기에서 죽어가던 잿빛 강아지를 주워온 지 어느덧 반년이 흘렀습니다. 산골에는 얼음이 녹고 진달래가 피는 봄이 찾아왔지요. 칠성이의 지극정성 덕분이었을까요? 송장이나 다름없었던 그 비루먹은 강아지. 검둥이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아니,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거대해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개들은 반년이면 기껏해야 무릎 높이 정도 자라는 법인데 검둥이는 벌써 칠성이의 허리춤까지 닿을 만큼 덩치가 커졌습니다. 가슴팍은 떡 벌어졌고 앞발은 호랑이 발처럼 두툼했으며 무엇보다 털빛깔이 신비로웠습니다. 처음엔 꾀재재한 회색인 줄 알았는데 잘 먹이고 씻겨 놓으니 햇빛을 받을 때마다 은비늘처럼 반짝이는 잿빛이 감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검둥이가 그저 덩치 큰 똥개련이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장날 칠성이가 숯을 팔러 마을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검둥이도 칠성이 뒤를 졸졸 따라 장터에 나타났지요. 어이, 칠성아, 뒤에 그 개는 뭐냐? 산에서 주워왔다더니 무슨 송아지만 한 놈을 키워놨네. 허허, 그냥 똥개여. 밥을 잘 먹였더니 쑥쑥 크네 그려. 사람들이 신기해서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사납기로 소문난 이장댁 사냥개 누렁이가 검둥이를 보고 달려들었습니다. 기잉, 깨갱. 기세 좋게 달려들던 누렁이가 검둥이 코앞에서 갑자기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검둥이는 짖지도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황금빛 눈동자로 누렁이를 가만히 노려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 압도당했는지 동네 대장 노릇을 하던 누렁이가 오줌을 지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만 것입니다. 거참 희한하네. 저놈 저거 짖지를 않네. 보통 개라면 같이 짖고 난리가 날 텐데.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 에이, 그냥 덩치만 커서 멍청한 거 아닙니까? 칠성아, 내 개는 벙어리냐? 왜 짖지를 않아? 아니요. 우리 검둥이가 점잖아서 그려. 가자, 검둥아. 사람들 귀찮게 하지 말고. 칠성이는 서둘러 검둥이를 데리고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칠성이의 마음 한구석에도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생각해보니 지난 반년 동안 검둥이가 멍멍하고 짖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뜬 밤, 마당에 나와 숯을 정리하던 칠성이는 기이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개 짖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늑대의 포효처럼 웅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라 듣는 사람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낮고 긴 울음소리였습니다. 검둥이가 달을 쳐다보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검둥아, 너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목소리가 왜 그래? 칠성이가 다가가자 검둥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꼬리를 살랑거리며 칠성이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서늘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어리광쟁이 강아지로 돌아온 것입니다. 휴, 남들이 뭐라건 무슨 상관이냐? 짖지 못하면 어때? 나한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동생인걸. 누가 뭐래도 형이 너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마라. 알았지? 칠성이는 검둥이의 억센 목덜미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검둥이도 칠성이의 마음을 아는지 거칠한 혀로 칠성이의 볼을 핥아 주었습니다. 세상이 따돌린 두 외톨이는 그렇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산중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검둥이의 몸속에 잠재된 야성을 깨우고 마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을 거대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새벽 땅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숲에 무법자 식인 멧돼지 무리가 마을을 덮친 것입니다. 그해 여름 유난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산속의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 마을로 내려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스름이 깔린 마을 어귀에서 땅이 울리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과직, 퍽, 꾀액, 매 멧돼지다. 산돼지 떼가 내려왔다. 다들 피해. 문 걸어 잠가. 굶주림에 눈이 뒤집힌 멧돼지 떼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녀석들이 아니었습니다. 선두에 선 놈은 마치 황소만 한 덩치에 나처럼 휘어진 송곳니를 번뜩이는 식인 멧돼지였습니다. 녀석들은 닥치는 대로 울타리를 부수고 장독대를 박살내며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멍멍 컹컹 깨갱. 마을의 개들이 짖어댔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압도적인 맹수의 기운 앞에 동네 대장이라던 사냥개 누렁이조차 꼬리를 사타구니에 감추고 마루 밑으로 숨어들기 바빴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장터에 숯을 내다 팔기 위해 내려와 있던 칠성이와 검둥이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검둥아, 안 되겠다. 뒤로 물러서. 저놈들은 보통 놈들이 아니야. 피해야 해. 칠성이는 지게를 방패 삼아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운 나쁘게도 거대한 우두머리 멧돼지가 칠성이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녀석은 코를 벌름거리며 칠성이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해 왔습니다. 으악! 멧돼지의 들이받기에 칠성이가 지게와 함께 나뒹굴었습니다. 넘어진 칠성이의 코앞까지 멧돼지의 누런 송곳니가 다가왔습니다. 칠성이는 죽음을 직감하고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여기서 죽는구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 검은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칠성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검둥이였습니다. 보통 개라면 짖으며 위협을 했을 테지만 검둥이는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은 자세로 웅크린 채 다가오는 거대한 멧돼지의 움직임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황금빛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퍽! 꾀액!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멧돼지가 다시 돌진하려는 찰나 검둥이가 스프링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멧돼지의 목덜미 급소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덩치 차이가 2배나 났지만 검둥이의 턱 힘은 무시무시했습니다. 단 한 번의 물기, 그것으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거대한 멧돼지가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검둥이는 숨이 끊어진 멧돼지 위에서 피 묻은 주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나머지 멧돼지들은 우두머리의 죽음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마을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칠성이를 구한 영웅을 칭송해야 마땅했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포에 질린 눈으로 검둥이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거, 걔가 아니여. 짖지도 않고 단숨에 숨통을 끊는 꼴 좀 보게. 눈빛을 봐라. 저건 산신령이 노할 짐승이여. 맞아. 어쩐지 으스스하다 했어. 칠성아, 너 저런 괴물을 여태 키운 거냐? 당장 내쫓아. 저놈이 언제 우리 집 애들을 물어 죽일지 어떻게 알아? 무슨 소리들 하십니까? 이 녀석이 제 목숨도 구하고 마을 사람들도 구했잖아요. 그냥 힘센 개일 뿐입니다. 내 동생 같은 놈이라고요. 칠성이는 피 묻은 검둥이를 끌어안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초리는 싸늘하다 못해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개가 늑대를 죽이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지만 개가 늑대처럼 사냥하는 것은 공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검둥이는 영문을 모른 채 칠성이의 품에 얼굴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품에 안긴 이 녀석의 심장 소리가 더 이상 집 지키기 개의 그것이 아님을, 그리고 이제 곧 가슴 찢어지는 이별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을 늑대라 부르며 죽이려는 마을 사람들과 녀석을 살리기 위해 모진 결단을 내려야 하는 칠성이, 검둥이가 식인 멧돼지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린 직후 마을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를 구한 영웅을 칭송하는 대신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검둥이를 포위했습니다. 마을 최고령인 촌장이 지팡이를 땅에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칠성아, 내 말이 틀렸더냐? 저놈 눈빛을 보아라.
저건 개가 아니다. 산신령이 노할 늑대다. 오늘 멧돼지를 잡았지만 내일은 우리 아이들을 물어 죽일 게야. 당장 저놈을 잡아 없애야 한다. 맞습니다. 그냥 두면 마을에 화가 미칠 겁니다. 몽둥이 가져와. 내 오늘 저 괴물놈을 아주. 검둥이는 살기등등한 사람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려는 적이를 감지한 맹수의 본능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검둥이가 마을 사람들을 해치거나 혹은 마을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칠성이는 다급하게 검둥이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녀석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깨달았습니다. 녀석이 살 길은 인간 곁을 떠나 자신이 원래 속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어르신들, 제발 멈추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놈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마을에 얼씬도 못하게 내쫓겠습니다. 제발 죽이지는 말아주십시오. 칠성이의 필사적인 애원에 사람들은 멈칫했습니다. 평소 착해 빠진 칠성이를 봐서라도 차마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일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칠성이는 검둥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산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걸어 1년 전 녀석을 처음 주었던 그 깊은 골짜기에 다다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검둥이는 그저 칠성이와 산책을 나온 줄 알고 꼬리를 살랑거리며 앞장서 걷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걸음을 멈추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넣어두었던 주먹밥 하나를 꺼내 검둥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검둥아, 많이 먹어라. 이게 형이 주는 마지막 밥이다. 검둥이는 주먹밥을 허겁지겁 먹어치우고는 더 달라는 듯 칠성이의 손을 하찼습니다. 그 따뜻하고 까슬까슬한 혀의 감촉. 칠성이는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신이 매정하게 굴지 않으면 이 바보 같은 녀석은 평생 자신을 따라올 테니까요. 자, 다 먹었으면 가라. 너 있던 곳으로 가란 말이야. 너는 개가 아니라 늑대래. 인간이랑은 못 산대. 어서 가. 칠성이가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지만 검둥이는 고개만 갸웃거릴 뿐 칠성이의 바짓가랑이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마치 형, 왜 그래? 집에 안 가?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검둥이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황금빛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형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다니요. 안 가. 가란 말이야, 이 짐승 새끼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 칠성이는 피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검둥이는 맞으면서도 차마 칠성이를 공격하지 못하고 슬픈 눈으로 끼잉끼잉 울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검둥이는 칠성이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녀석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아주 느리게 숲속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검둥이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칠성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검둥아. 정말 미안하다. 부디 죽지 마라. 늑대 왕이 되어서라도 꼭 살아남거라. 홀로 남은 칠성이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치던 그때
멀리 산 정상 부근에서 바람을 타고 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리광 부리는 강아지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형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이자 숲의 제왕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독한 늑대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칠성이와 검둥이는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아니 사람과 늑대 사이의 인연이 끊어진 줄 알았던 어느 날, 국경 너머에서 시커먼 먹구름과 함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기운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가 검둥이를 눈물로 떠나보낸 뒤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칠성이도 30줄에 접어든 든든한 장정이 되어 있었지요. 그동안 칠성이는 검둥이를 잊은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이면 혹시나 녀석이 얼어 죽진 않았을까 걱정했고, 산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산 정상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국경 너머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피를 흘리며 도망쳐온 피난민들이 마을로 들이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망쳐요. 다들 도망쳐야 합니다. 저 북쪽에서 오랑캐 놈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놈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닥치는 대로 불 지르고 목을 벤다고요.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국경을 넘어 약탈을 일삼는 잔혹한 흑혈 오랑캐 무리가 이 산골 마을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촌장과 마을 청년들은 급히 대문을 걸어 잠그고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었지만 잘 훈련된 살인귀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해질녘 지평선 너머에서 수십 기의 기마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쓰고 피 묻은 곡도를 든 오랑캐들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오랑캐 대장이 붉은 깃발을 흔들자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쓸어버려라. 여자는 잡고 남자는 모조리 죽여라. 오랑캐들은 말을 탄 채 마을 울타리를 뛰어넘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집들이 불타오르고 도망치는 사람들의 등 뒤로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항하던 마을 청년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산에서 숯을 굽다 뒤늦게 연기를 보고 달려온 칠성이는 참혹한 광경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10년 전 검둥이를 늑대라며 죽이려 했던 그 야속한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칠성이는 그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멈춰라. 칠성이는 손에 익은 쑥 굽는 도끼를 들고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산사람 특유의 괴력으로 오랑캐 졸개 하나를 쳐내고 넘어진 아이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어서들 피해. 뒷산 동굴로 도망가란 말이여. 내가 막을 테니 어서. 칠성이의 고함에 겁에 질린 사람들이 뒷산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좁은 골목길을 막아서고 몰려오는 오랑캐들을 홀로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적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를 쓰러뜨리면 둘이 나타나고 둘을 막으면 셋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크크크, 제법 힘 좀 쓰는 놈이 있군. 저놈을 생포해라. 대장님의 놀이개로 삼으면
딱 좋겠어. 오랑캐들이 칠성이를 둥글게 포위했습니다. 칠성이의 몸 곳곳에는 이미 칼자국이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고 도끼를 쥔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을은 이미 절반이 불탔고 칠성이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칠성이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0년 전 산으로 떠난 그 녀석은 타오르는 마을의 연기를 보고 있을까요? 불타는 마을 한가운데 칠성이는 홀로 오랑캐 무리 속에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발밑에는 그가 쓰러뜨린 오랑캐 졸개 서넛이 나뒹굴고 있었지만 더 많은 적들이 굶주린 승냥이 떼처럼 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 오랑캐 놈들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한 발짝도 못 지나간다. 덤벼라. 칠성이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어깨에는 화살이 박혔고 허벅지에는 깊은 칼자국이 나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는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가 시간을 끄는 사이 마을 노약자들이 겨우 뒷산으로 피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칠성이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때 오랑캐 무리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더니 말 위에 탄 거대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흉측한 칼자국이 있고 곰 가죽을 두른 오랑캐 대장이었습니다. 크크크, 산골 촌놈치고는 제법 끈질기구나. 하지만 이제 끝이다. 내 칼 맛을 보여주마. 오랑캐 대장이 말에서 뛰어내려 칠성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의 칼놀림은 빠르고 묵직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칠성이가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쨍그랑, 크. 오랑캐 대장의 일격에 칠성이의 낡은 도끼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균형을 잃은 칠성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랑캐 대장은 칠성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내 놈의 목을 베어 마을 입구에 걸어두겠다. 똑똑히 봐라. 너희들의 마을이 어떻게 불타 없어지는지. 칠성이는 흐릿해지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마을이 붉은 화염 속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명소리와 오랑캐들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뒤섞여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칠성이는 체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고,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평생 외톨이로 살다 제명에 못 죽고 이리 가는구나. 죽음의 문턱 앞에 선 그 순간 칠성이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야속한 마을 사람들도 불타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눈보라치는 산속에서 자신의 품을 파고들던 그 작고 따뜻했던 잿빛 생명이었습니다. 검둥아, 보고 싶구나. 부디 너는 형처럼 살지 말고 춥고 배고프지 말고 좋은 짝 만나 잘 살고 있거라. 형은 이제 간다. 오랑캐 대장이 칠성이의 목을 치기 위해 시퍼런 곡도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칠성이의 목덜미에 서늘한 밤바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어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칼이 내려쳐지기 직전 밤하늘을 찢어발길 듯한 거대한 소리가 산 정상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오랑캐 대장의 칼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불을 지르던 졸개들도 비명을 지르던 사람들도
모두 동작을 멈추고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타는 마을의 연기 너머 보름달이 걸린 산등성이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오랑캐 대장이 내려치려던 칼날이 허공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피냄새에 미쳐 날뛰던 오랑캐들의 말들이 겁을 먹고 히히힝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 마을 뒷산의 가장 높은 바위 꼭대기로 향했습니다. 불타는 마을의 붉은 연기와 차가운 보름달의 푸른 빛이 교차하는 그곳, 그 산등성이에 거대한 실루엣 하나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뭐야? 저 짐승은? 그것은 짐승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신비로웠습니다.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털은 더 이상 꾀죄죄한 잿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서리를 맞은 은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은색의 갈기. 덩치는 황소만큼이나 거대했고 다부진 근육은 갑옷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 산의 정기를 모두 빨아들이고 자라난 명실상부한 산의 주인이었습니다. 서설마 칠성이는 떨리는 눈으로 그 존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너무나 변해버린 겉모습이었지만 칠성이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횃불처럼 타오르는 저 두 눈. 자신이 눈보라 속에서 처음 거두었을 때 보았던 그 오묘하고 슬픈 황금빛 눈동자. 검둥이니? 검둥아, 너니? 그 순간 바위 위에 있던 은빛 늑대가 허공을 가르고 뛰어내렸습니다. 마치 바람을 타듯 가볍게 하지만 벼락처럼 묵직하게. 늑대는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산비탈을 내려와 칠성이와 오랑캐 대장 사이의 땅바닥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녀석의 위압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녀석이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고 그 기세에 눌린 오랑캐 대장의 말이 공포에 질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미친 짐승이. 오랑캐 대장이 흙투성이가 된 채 일어나 칼을 고쳐 잡았습니다. 하지만 은빛 늑대는 오랑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피투성이가 된 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의 재회. 늑대는 칠성이의 피 묻은 얼굴에 자신의 거대한 주둥이를 가까이 댔습니다. 사나운 맹수의 눈빛이 순식간에 순한 강아지의 눈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형,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는 덜덜 떨리는 손을 들어 늑대의 은빛 털을 만졌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뜨거운 그 감촉. 10년 전 그날 자신의 품을 파고들던 그 온기 그대로였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왜 돌아왔어? 도망가지 않고. 그때 분위기를 깨고 오랑캐 대장이 비릿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하하. 감동적인 상봉이군. 그래봤자 짐승 새끼 한 마리일 뿐이다. 저놈 가죽이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내 말 한 장 깔개로 쓰면 딱 좋겠어. 여봐라. 저 늑대놈부터 활로 쏴 죽여라. 수십 명의 오랑캐들이 활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늑대 왕이라도 홀로 수십 명의 무장 병력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본능적으로 늑대의 앞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안 돼.
검둥아, 피해. 놈들이 활을 쏜다. 하지만 은빛 늑대는 칠성이를 자신의 등 뒤로 밀어넣으며 오랑캐들을 향해 천천히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입가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마치 너희가 숫자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라고 비웃는 것처럼 말이지요. 녀석이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소리가 들리자 대답을 하는 듯이 또다시 들렸습니다. 늑대왕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산 능선 사방팔방에서 수많은 화답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열도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산 전체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장님, 저기 산 위를 좀 보십시오. 눈입니다. 눈동자가 수천 개입니다. 어둠 속에서 수천 개의 푸른 불빛들이 켜졌습니다. 늑대왕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산의 군대. 전설 속의 늑대 군단이 인간들의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인 줄 알았으나 산 전체였던 늑대들의 압도적인 스케일이었습니다. 오랑캐들이 칠성이와 은빛 늑대를 포위하고 활시위를 당기던 그 순간 어둠 속에 잠겨있던 산의 능선이 푸른빛으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백, 천. 마치 밤하늘의 별이 땅으로 쏟아져 내린 듯 수천 개의 푸른 앙광이 산비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도깨비불도 반딧불이도 아니었습니다. 살기를 띤 채 먹잇감을 노려보는 늑대들의 눈동자였습니다. 으르렁, 그르르릉. 네, 대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산짐승들이 때로 몰려왔습니다. 100마리, 아니 1000마리도 넘습니다. 오랑캐들이 타고 있던 말들이 맹수의 냄새를 맡고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오랑캐들이 흙바닥을 구르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직감한 오랑캐 대장이 핏대를 세우며 고함쳤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그래봤자 짐승 새끼들이다. 활을 쏴라. 가까이 오는 놈들은 모조리 베어버려. 오랑캐 대장의 명령에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칠성이 앞을 지키고 서 있던 은빛 늑대 왕인 검둥이가 고개를 들고 짧고 굵게 짖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산비탈에 멈춰있던 푸른 눈동자들이 일제히 땅을 박차고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회색 산사태가 마을을 덮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크르릉, 촥, 퍽, 으악, 살려줘, 팔 내 팔. 이놈들이 칼을 안 무서워해. 악마들이다. 늑대들은 오합지졸인 산짐승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훈련된 군대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덩치 큰 늑대들이 앞장서서 오랑캐들의 말을 들이받아 넘어뜨리면 날렵한 늑대들이 달려들어 넘어진 적의 팔다리를 물어 무력화시켰습니다. 오랑캐들이 휘두르는 칼을 민첩하게 피하고 빈틈을 노려 목덜미를 무는 솜씨는 가히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인간의 비명과 늑대의 포효로 뒤덮였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전장 한가운데 칠성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여 생시여. 놀랍게도 그 수천 마리의 늑대 중 단 한 마리도 칠성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칠성이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몸으로 막아내거나 칠성이에게 달려드는 오랑캐를 낚아채 던져버리며 그를 철통같이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피투성이가 된 인간이 자신들의 위대한 왕이 목숨보다 아끼는 형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깨갱. 안 돼. 늑대야. 자신을 지키려다 다친 늑대를 보고 칠성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전장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은빛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검둥이였습니다. 검둥이는 졸개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적의 우두머리인 오랑캐 대장만을 향해 일직선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탱크처럼 거침없는 질주였습니다. 이 괴물놈, 와라. 내 가죽을 벗겨주마. 오랑캐 대장이 칠성이를 배려했던 그 시퍼런 곡도를 휘둘렀습니다. 보통 짐승이라면 반으로 갈라졌을 위력. 하지만 검둥이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을 박차고 공중으로 훌쩍 뛰어올라 칼날 위를 밟고 도약했습니다. 허공에 뜬 은빛 늑대와 말 위에 앉은 오랑캐 대장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황금빛 눈동자 속에 담긴 서늘한 분노가 오랑캐 대장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형제와 터전을 짓밟은 자에 대한 처형이었습니다. 공중으로 솟구친 은빛 늑대왕, 검둥이. 말 위에 앉아있던 오랑캐 대장은 급히 칼을 휘둘렀지만 산의 주인이 된 검둥이의 속도는 인간의 눈으로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둥이는 칼날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함과 동시에 오랑캐 대장의 칼을 쥔 오른팔을 그대로 물고 늘어졌습니다. 거대한 턱 힘에 두꺼운 가죽 갑옷과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둥이는 그 기세를 몰아 육중한 몸무게로 대장을 말 위에서 끌어내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우당탕, 털썩, 크악, 내 팔이, 이 짐승 새끼가. 오랑캐 대장은 바닥을 구르며 남은 왼손으로 단검을 꺼내려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검둥이는 그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쓰러진 대장의 가슴팍을 거대한 앞발로 쿵 하고 짓눌렀습니다. 압도적인 힘에 눌린 대장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달빛을 등진 늑대왕의 하얀 송곳니가 섬뜩하게 번쩍였습니다. 그르르르릉. 검둥이의 황금빛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에 대한 자비 없는 포식자의 눈이었습니다. 오랑캐 대장은 그제야 자신이 건드려선 안 될 존재를 건드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살려줘. 다시는 안 오겠다. 제발. 천하를 호령하던 약탈자가 짐승 앞에서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검둥이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녀석은 대장의 모골대를 향해 망설임 없이 입을 벌렸습니다. 마지막 단말마와 함께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악의 원흉은 그렇게 허무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대장이 쓰러지자 전장의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두머리를 잃은 오랑캐들은 겁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늑대 군단은 도망치는 적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도망쳐, 귀신들이다.
산신령이 노했다. 아, 다리를 물렸어. 엄마야. 늑대들은 조직적으로 퇴로를 차단하고 도망치는 오랑캐들의 발목을 물어 넘어뜨렸습니다. 마을 뒷산은 순식간에 오랑캐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는 단 한 명의 침략자도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 처절한 응징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자욱하던 먼지가 가라앉았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장 한가운데 칠성이는 힘이 풀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오랑캐들의 시체와 부러진 칼들이 널려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모두 무사했습니다. 칠성이는 고개를 들어 앞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거대한 은빛 늑대가 피 묻은 입가를 닦지도 않은 채 칠성이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품에서 꼬물거리던 그 잿빛 강아지. 이제는 범접할 수 없는 산의 왕이 된 그 녀석. 검둥아. 검둥이가 천천히 칠성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털썩 주저앉아 칠성이의 눈높이를 맞추더니 거칠거칠한 혀로 칠성이의 상처난 뺨을 조심스럽게 하차주었습니다. 마치 형,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 라고 위로하듯이 말이죠.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녀석아. 내가 우릴 살렸어. 내가 이 형을 살렸어. 칠성이는 늑대의 굵은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늑대 왕 검둥이는 가만히 칠성이의 등에 턱을 괴고 칠성이의 울음이 그칠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수천 마리의 늑대들도 마치 그들을 경호하듯 고요히 앉아 그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 날이 밝아오자 검둥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녀석은 이제 인간의 곁에 머물 수 없는 거대한 야생의 왕이었으니까요.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동쪽 산등성이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자 밤새 마을을 뒤덮었던 공포의 그림자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랑캐들은 모두 도망치거나 쓰러졌고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은 뒷산 동굴에서 하나둘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산비탈까지 수천 마리의 늑대들이 질서 정연하게 앉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맹수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살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을을 지켜낸 수호신처럼 듬직해 보였지요. 아이고, 맙소사. 우리가 짐승만도 못했어. 우리가 틀렸어. 10년 전 늑대라는 이유만으로 녀석을 죽이려 했던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칠성이와 검둥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내쫓았던 그 괴물이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니까요. 칠성아, 그리고 늑대님, 정말 고맙네. 그리고 미안하네. 정말 면목이 없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고 은빛 늑대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검둥이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낮게 그르릉거렸지만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녀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자신의 형인 칠성이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들이라는 것을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칠성이는 검둥이의 굵은 목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검둥아, 이제 어쩔 셈이냐? 형이랑 다시 같이 살까?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히지 않을 거야. 따뜻한 밥도 많이 줄게. 응? 칠성이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10년 전처럼 이 녀석과 한 집에서 오순도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검둥이는 칠성이의 손길에 얼굴을 비비면서도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녀석의 황금빛 눈동자가 숲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 칠성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품 안에서 재롱을 부리던 강아지 검둥이는 이제 없다는 것을. 녀석은 수천 마리의 무리를 이끌고 이 산을 다스려야 할 고독하고 위대한 늑대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왕에게는 왕의 자리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래, 그렇구나. 너는 이제 똥개 검둥이가 아니라 이 산의 주인이지. 형이 주책을 부렸구나. 가라. 내 자리로 가거라. 칠성이가 놓아주자 은빛 늑대는 마지막으로 칠성이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형, 고마웠어. 영원히 잊지 않을게.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내 녀석은 몸을 돌려 산을 향해 위풍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은빛 늑대 왕이 앞장서자 마을을 가득 메웠던 늑대 군단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듯 거대한 회색 물결이 숲속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산 중턱 바위 위에 오른 검둥이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마지막 작별의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슬픔이 아닌 칠성이와 마을의 앞날을 축복하는 힘찬 노래였습니다. 칠성이는 늑대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또 흔들었습니다. 그 후 칠성이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집을 새로 짓고 촌장의 딸과 혼인하여 가정을 꾸렸다고 합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다시는 오랑캐나 도적대가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산속에 무시무시하면서도 의리 있는 은빛 수호신이 지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지요. 눈보라치는 밤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를 거둔 따뜻한 마음이 훗날 수천 마리의 늑대 군단이 되어 돌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 인간과 짐승의 경계를 넘어선 뜨거운 우정을 보여준 늑대 왕의 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은빛설아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마음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